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를 처음 잡는 분도 길 잃지 않게 딱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여드리는 구성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매매가 머릿속에서 한 장면처럼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그대로 따라만 하면 주문까지 들어가는 코인 거래 따라하기입니다. 계정 만들기부터 입금, 차트 열기, 주문 버튼 누르는 손동작까지 막히는 구간을 잘게 나눠서 안내드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매수와 매도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부터 헷갈립니다. 그래서 화면을 켰을 때 무엇부터 누르는지 순서를 딱 잡아드리고 손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자랑이 아니라 구조와 타이밍만 뽑아 실전 감각으로 바꿔드립니다. 그 방식의 핵심은 길게 끌지 않고 짧은 파동을 여러 번 먹는 감각입니다. 한 방을 노리기보다 작은 수익을 쌓는 손목 스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포인트만 깔끔히 가져오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조용히 새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횟수가 많아서 수수료를 줄이는 순간 같은 실력으로도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한 번은 작아 보여도 반복되면 계좌를 갉아먹는 모래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낮추는 건 수익을 늘리는 느낌보다 새는 구멍을 막는 작업에 더 가깝습니다. 네 번째는 AI를 써서 매일 하루 50만 원을 목표로 끊어먹는 단타 루틴입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규칙으로 매매를 정리하는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AI는 차트를 예언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지킬 규칙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매일 같은 기준으로 점검하는 루틴이 생기면 단타가 훨씬 단단해지고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아 코인 거래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실전처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가입 이벤트로 받는 100달러는 연습장처럼 좋습니다. 소액이라 마음이 덜 흔들리고 주문 넣는 감각과 포지션 관리 흐름을 실전처럼 반복할 수 있어서 초보자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찾기 쉽도록 정리해두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처음 받은 100달러로 단숨에 10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내 돈을 따로 넣지 않고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 흐름이 맞으면 몇백만 원 규모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이 1000만 원을 10년 전에 어디에 넣었느냐로 현재가 완전히 갈립니다. 2016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돈인데 결과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숫자로 보면 머리보다 먼저 마음이 납득합니다. 이 비교는 미래를 맞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나온 흐름을 숫자로 한 번에 펼쳐보는 방법입니다. 자산군마다 속도가 다른데 코인은 그 속도가 유난히 튀었던 구간이 있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정도 올랐다는 흐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2026년에는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대략 5160만 원 수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 평가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 생각보다 폭발적이지는 않습니다. 반면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으로 뛰는 그림이 나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말하면 코인을 외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차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를 고민하게 됩니다. 시장은 늘 출렁이지만 기회가 크게 열려있는 판이 어디인지 숫자가 먼저 알려줍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리고 내릴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서 하락에서도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롱과 숏을 둘 다 쓸 수 있다는 건 시장을 한 방향으로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올라가는 날만 기다리지 않고 내려가는 날에도 전략이 생기니 선택지가 두 배로 넓어집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조라서 체감상 효율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코인을 매력적인 투자 수단 중 하나로 봅니다. 또 하나, 해외 거래소의 핵심 기능이 레버리지입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가 있어서 가진 돈보다 더 크게 베팅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배인 5천만 원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30억처럼 큰 자금이면 필요 없지만 작은 돈으로는 레버리지가 없으면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거래소 선택입니다.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도 결국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거래소 선택은 단순히 앱을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수료, 레버리지, 한국어 지원, 입출금 편의성까지 전부 내 시간과 비용으로 돌아와서 결국 수익의 바닥을 결정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어서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사고 파는 단타일수록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환경이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따라붙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하면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이렇게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5%인 경우를 기준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손이 몇 번만 바쁘면 수수료가 먼저 달려나갑니다. 하루에 10번만 매매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수익을 내는 싸움이 아니라 수수료에게 월급 주는 싸움이 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실수록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는 게 필수입니다. 수수료를 잡아야 손익이 숨을 쉬고 같은 실수도 덜 아프게 지나갑니다. 거래소를 비교할 때는 5가지 기준을 같이 봐야 합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기준은 단순해 보여도 매매 스트레스를 좌우합니다. 초보일수록 언어 지원과 입출금 편의가 중요하고 단타일수록 수수료가 치명적으로 작동합니다. 수수료부터 찍어보겠습니다. A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 차이가 큽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습니다. 막힐 때 바로 해결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A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입니다. 같은 돈으로도 포지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폭이 달라서 전략 선택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더 결정적입니다. A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이 차이는 시간과 번거로움으로 돌아옵니다. A거래소가 어디인지는 고정 댓글에 정보를 적어두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원리와 기준을 드리고 실제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수익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진입입니다. 롱은 상승 흐름이 힘있게 잡힐 때 유리합니다. 차트에서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상승 추세가 또렷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보이면 롱 쪽 확률이 올라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간을 강한 상승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이동평균선은 시장의 평균 체온을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짧은 선이 긴 선을 넘는 순간은 흐름 전환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롱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봅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까지 늘어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흐름은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만들어서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 확인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자금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재료는 가격을 밀어 올리는 힘이 됩니다. 이런 재료가 나오면 롱 쪽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선택합니다. 하락장에서는 기다리는 사람보다 방향을 타는 사람이 유리해질 때가 있어서 숏의 논리도 꼭 익혀두셔야 합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하면 숏이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짧게 끝나며 다시 밀리는 패턴이 반복되면 하락의 무게가 실린 상태입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고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때는 무리한 롱보다 숏 관점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데드크로스는 시장이 식어가는 방향을 경고하는 표지판처럼 쓰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올 때는 상승 기대보다 하락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도 힌트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줄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하락 전환 가능성이 커서 숏 근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숏의 재료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도 압력을 키워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숏이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을 자주 씁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를 함께 보면 지금이 과열인지 침체인지 훨씬 빠르게 감이 옵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보는 데 쓰입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표는 정답지가 아니라 보조 조명입니다. RSI로 과열을 보고 MACD로 추세의 힘을 보고 볼린저 밴드로 변동폭을 보면 차트가 훨씬 입체적으로 읽힙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와 변동성을 읽는 데 도움됩니다. 한 가지 지표만 믿기보다는 가격 흐름과 함께 겹쳐보면 롱과 숏 진입 시점을 더 또렷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겹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분명할 때 선택하는 게 기본입니다. 방향을 맞히는 것보다 근거를 쌓는 습관이 수익을 지켜줍니다.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이벤트 링크를 다시 한번 모아두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단타 흐름을 잡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리해주셔서